윤석열 2022년 대선 승리입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 참 놀랐어요, 이번에. 왜 그러냐? 이 자기의 중심, 그다음에 자기의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참 놀랐습니다. 저도 뭐 정치도 했고 이 제 자신 이 전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요. 왜? 뭐 제가 뭐 어디 내세울 게 있나요? 뭐 정말 제가 뭐 팍벌이 빵빵합니까? 뭐 집안이 부유합니까? 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어요. 제 친구들이나 이 뭐라고 했냐? "참 너는 열정도 있고 너처럼 순수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많이 해 줘요. 그래서 그때는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 내가 순진하다고? 내가 좀 바보란 얘기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만만하다는 얘기지."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참 겪어 보니까 '참 순수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나 뭐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는 이 정도면 인간 성공했다. 인생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뭐 제가 뭐 대단한 찬사를 받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그래도 뭐 안면 똑같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뭐 이 얘기 듣는 걸로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 의지 '나는 검사다.' 검사가 무슨 복수를 하냐? 그럼 깡패지 무슨 검사냐? 그리고 '내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말들을 이 사람이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는 거.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Be calm and be strong." 이게 인제 노인과 바다에서 나온 거라고 해 가지고 제가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었어요. 옛날에 인제 중학교 때 읽었는데 뭐 그냥 저는 그때는요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바닷가에 나와 가지고 황새치 잡아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돌아왔을 때는 그 황새치에 이렇게 뼈밖에 없는 거예요, 앙상한 뼈밖에. 아니 뭐 이렇게 고기도 못 갖고 오고 뼈만 갖고 왔으면서 뭐 이렇게 졸려 이랬는데 이번에 제가 그거를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작가로서는 굉장히 출중하다. 사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굉장히 굴곡이 많은 생을 살았죠. 응? 그리고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이제 이 여성 평력도 너무너무 심했는데 유일하게 한 여성이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차버린 거 빼놓고는요. 여성 평력도 많았고 그다음에 인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쿠바에 가 가지고 그 모히또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그 몰디브 말고 모히또. 그거 쿠바에서 맨날 마시고 결국 자살했죠. 자기가 인제 총을 쏴 가지고. 근데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그렇게 작가로서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제가 오만이었다는 걸 이번에 노인과 바다를 읽고 느꼈습니다. 근데 결국 노인과 바다를 이렇게 보면 와, 이 윤석열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끝까지 누가 알아보지 않는 누구도 쳐주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로서 검사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결국 그 물고기를 잡은 건지 놓친 건지도 진짜 딴 사람은 비웃을 정도로 딱 앙상한 고기 뼈만 있는 거를 딱 들고 왔어요. 그렇지만 부두에서 만난 사람들은 놀랐죠. 그 고기의 뼈대를 보고요. 진짜 윤석열은 통뼈 인간이다. 진짜 뼈대가 있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동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노인과 바다가 이렇게 뭐 두껍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60 넘어서 이제 그걸 읽으니까 어렸을 때 그 잘난 척하고 뭐 나는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었어요 하면서 그 어줍지 않았던 여중생이 이제 60이 넘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와, 굉장히 달랐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 시대에 감사하고 윤석열 총장한테도 감사를 윤석열 합니다. 2022년 대권 승리. 자, 이제 윤석열은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저도 이제 놀랬어요. 왜냐면 30일까지 뭐 이 직무 정지에 대해서 30일까지 이거를 제한을 한다. 뭐 이렇게 돼 갖고 그럼 30일 이후에 또다시 뭐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30일 이후는 윤석열 총장이 이미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통해서 네가 답을 얻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Everything clear입니다. 근데 자, 윤석열 총장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치를 전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왜? 정치는요, 제 생각하고 이제 비슷한데 정치는 어떤 데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분노로 하는 겁니다. 왜? 맨정신 갖고요, 정치에 뛰어들기가 힘들어요. 저도 분노를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정말 제가 유시민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SBS 토론을 하면서 그 좌파들의 면면을 본 거예요. 와, 이러다가 우리나라 넘어가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MBC에서도 제가 100분 토론을 했는데 그날은 이창동 감독이 나왔어요. 이창동 감독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시창 그 대표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창동은 뭐냐? 자기는 분명히 노무현 지지를 할 테니까 다 이해찬과 노무현으로 갈라서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해 갖고 아니 무슨 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드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창동이 자기는 노무현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why not? 나는 그러면 이해창 지지를 하겠다. 그래갖고 김용균 의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끝마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MBC의 그 방송국 앞에 그 여의도 MBC에 그 앞이 굉장히 그 광장은 아니지만 꽤 넓습니다. 거기에 노사모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계남이가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이 막 라이트라 그 불빛을 확 하더니 노무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나오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리고 제가 나오니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물러가라 전영 너는 끝이야 막. 그때 알았던 거예요. 쟤네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를.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다음에 SBS 토론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정말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온갖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한다는 건요, 강아지 3마리하고 노후를 보내는 거, 퇴직 후에 노후를 보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그리고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아크로비스타 그 주상복합 건물에서 강아지 3마리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면 좋죠. 저는 윤석열 총장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와 더불어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 황당한 일을 자신의 후배 검사들과 이 나라 국민은 겪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윤석열 총장이 운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대권은요. 지지율 뭐 어쩌고 저쩌고 진영 윤석열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윤석열이란 사람이 강렬하게 머릿속에 각인되느냐요. 자,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들 할 일 없어갖고 있었잖아요. 다 나홀로 크리스마스?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촉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 진영을 불문하고 뭐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집이거든요. 계속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재판 인용 결과 막 이거 막 카운트다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정말 그래서 윤구주 그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받은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이제 카드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많이 받으셨겠어요. 오죽하면은 크리스마스 윤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막 눈이 막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석열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 이렇게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못하고 5인 집합 못한다니까 독수리 오영제도 안 오고 이랬는데 윤석열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다가 윤구주 오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런 점에서요. 윤석열은요. 온 국민한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대한민국에 진짜 시골에 계시고 바닷가 저 농촌에 계신 어촌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낙연 아세요? 이재명 아세요? 윤석열 아세요? 누가 제일 인지도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1등 먹었어요. 인지도에 있어서. 그래서 대권이라는 거는 진짜 더도 말고 윤석열을 알아야 돼요. 이낙연 어디서 들었던 사람 같은데 이러고 이재명 그래서 뭐 경기도 사람들은 알지만 나는 충청도 사람이고요. 윤석열밖에 모르겠는데요. 지는 신안인데 재명이나 그 누구야 낙연이 몰랐을까? 나 이제 잊어버렸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렇게 호남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낙연이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아요. 그건 이낙연이 전남지사 할 때 그렇게 아랫사람을 갈봐서도 그렇지만은 2001년에 이낙연이 그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불세출의 영도자, 영원한 뛰어난 영도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기사를 그런 시론을 썼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낙연이가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막상 전남에서는 뭐야 쟤 진짜 권력을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은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윤석열이 9번 그 고시를 구수를 했던 이유는 학교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해갖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면접에서 미끄러졌다. 이렇게 돼갖고 또 전라도 사람들 은근히 윤석열 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어느 경우든지 자기의 생각을 갖고 갔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이번에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어저께 이제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 하면서 진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상식에 기반해서 일을 하겠다. 참 저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 그 지적인 지성에 대해서 더 기쁩니다. 언어를 이렇게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 그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얼마나 적재적소해서 괜찮은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성이며 그 사람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참 이 언어 능력 이게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통령 많이 겪었잖아요. 지성을 가진 사람, 지성이 뛰어난 대통령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문재인은요. 지성이 몰지성이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을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겼고요.